네, 안녕하세요. 저희 보임환경 안산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최근에 관심을 좀 가진 영역이긴 한데 이제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 젠틀몬스터나 뭐 삼성전자랑 콜라보해서 스마트 AI 글라스를 출시를 하고 있고, 뭐 메타라고 해서 페이스북 운영하는 그쪽에서 메타랑 레이벤이랑 같이 해서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출고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좀 궁금했던 게 이제 AI 기반으로 안경을 쓰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 좀 호기심도 있었고, 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여행을 워낙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번역 기능도 있고 막 이렇다고 해서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에 내돈내산으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가면 메타를 경험할 수 있는 쬐깐한 이제 섹션이 있어요. 근데 가서 한번 써보고 좀 결정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컨트롤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막 만지고 써보다 보니까 거의 무슨 안경이 진짜 쉽게 말해 걸레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능이 아예 작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타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돼서 구했고, 제가 이제 구매한 거는 웨이퍼러의 그 53 사이즈예요. 그래서 RW4012번이고요. 얘는 이제 바디는 샤이니 블랙이라고 하고, 렌즈는 뭐 G15 그린 선글라스 렌즈가 들어가 있긴 한데, 어차피 저는 도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도수를 이제 기존 렌즈를 제거를 하고서 도수 제작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렌즈는 요거 네, 짜이스에서 나오는 변색 렌즈에 제 도수를 넣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짜이스 포토퓨전 X 엑스트라 그레이 변색이 되어 있고, 실제로 디지털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이 뭐냐면, 요즘 제가 좀 작은 글씨를 볼 때 좀 피곤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30 중반이다 보니까 좀 작은 글씨를 볼 때 좀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할 수 있게 아래쪽에 살짝 좀 돋보기 라인이 좀 들어가 있는 기능성 렌즈고, 요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 메타를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게 되면 저는 뭐 일상용으로 쓸 것 같고, 어차피 쉬는 날에도 이렇게 변색 렌즈라 그냥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기들 노는 것도 중간중간 좀 촬영을 해주려고 하고요. 뭐 요즘 취미생활인 바이크를 타거나 이럴 때도 오픈페이스를 헬멧을 쓰게 되면 메타를 끼고서 뭐 브이로그 찍을 동영상을 찍기도 되게 좋을 거, 유튜브용으로 좋을 것 같고, 가끔씩 이제 좀 이제 외곽도로 타게 되면 차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제 오토바이는 블랙박스가 다 돼 있지만 혹시 몰라서 이제 영상을 이제 주행 중에 영상도 찍을 겸 해서 구매한 것도 사실 맞아서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 그 레이벤 메타에다가 도수 제작을 하는 게 되게 이슈가 되게 많은 게, 이게 우선은 제가 레이벤 담당자한테도 얘기 들었지만 얘는 그냥 전자기기예요. 전자기기. 그 말인즉슨 뭐냐면 고장이 나거나 예를 들어 애프터가 어려워요. 애프터 서비스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래서 레이벤 담당님한테 이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이제 그 담당님도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새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에어팟이 고장 난다고 해서 그거를 수리해 줍니까? 새로 구매하거나 뭐 리퍼를 받아야겠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전자기기에 대한 개념이 좀 커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요 검정색 샤인 블랙 바디 같은 경우엔 내부에 어떤 전자기기가 들어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거기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서 봤던 모델은 프레임이 투명 모델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해외를 다니면서 외국 분들은 이미 요거를 간간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투명 오클리 제품들이나 투명 레이벤 메타 제품들을 이제 AI 글라스를 쓰신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얘네가 안에 전자기기가 다리에 이 끝에까지 풀로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부 프레임을 보면 요 아래 하단부 빼고는 이 브릿지부터 윗 프레임까지 다 모든 게 전자기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수용 렌즈를 이 프레임에다가 제작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 렌즈 생지를 요 렌즈 안경에다가 AI 글라스에다가 갈아서 저희가 넣잖아요. 초점을 맞춰서. 이게 사이즈가 또 너무 작으면 렌즈가 헐떡헐떡 거리겠죠.
중요한 건 또 문제가 뭐냐면 렌즈를 너무 큰 렌즈를 갈고 나서 요거를 힘으로 그냥 억지로 막 껴 넣어요, 렌즈를. 그러니까 일반 안경 가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컴포트 가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가공해서 AI 글라스에다 렌즈를 팍 넣어버리면 딱 소리 나면서 들어가겠죠. 중요한 거는 위에 전자기기들이 뭉개져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손님이 찾아가면서 오케이 좋아 너무 잘 보여 보이는 것도 괜찮고 이거 스마트 글라스 기능도 되는데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막상 또 딱 껴보다가 며칠이나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난 후에 자꾸 지직지직거리고서 마이크가 안 되고 뭐 영상 촬영이 잘 안 되고 고장이 나요 라고 하면 이슈가 좀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사용상의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 스마트 글라스가 우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경우의 수가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수 가공을 해야 되는 분들은 요거를 정확한 컴포트 가공을 해서 렌즈가 너무 크지 않게 가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렌즈가 큰 상태로 어떻게 보면 이 태에 들어가 있으면 자꾸 렌즈가 태를 밀어내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자기기들이 후들거리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지 않게 정확하게 가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해요. 제 거에다가 몇 번 연습은 해봤지만 이게 가공법이 쉬우면 쉽고 뭐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아무래도 전자기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그래서 저도 이거 제 거를 가공함에 있어서 좀 까다롭게 가공을 해보고 나서 후기를 좀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레이벤 메타에 들어가 있는 렌즈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리딩을 딴 다음에 제 눈에 알맞는 도수 가공을 진행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래 레이벤에 들어가 있던 메타 전용 렌즈는 제가 이제 탈거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벤 메타를 보면 어떤 안경이 똑같지만 안에 홈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 홈선이 뭐냐면 렌즈가 깎인 다음에 그 렌즈가 딱 고정되는 홈선 파츠거든요. 저 끼고 빼고 할 때 저 홈선에 기스가 나면 되지 않겠죠?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홈선에 기스가 나지 않게 잘 가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제 안경 렌즈는 이렇게 생지 상태로 도착해 와서 위에는 멀리 볼 수 있는 원용부, 아래쪽에는 이제 돋보기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설계를 짜놓은 상태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가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사이즈에 맞춰서 딱 알맞게 갈아 제끼는 게 저희 목표긴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한쪽 뺀 것처럼 반대쪽도 뺄 건데 뺄 때 그냥 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테를 아래쪽 위에는 전자기기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전자기기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을 살짝 러프하게 벌린 상태로 이렇게 렌즈를 제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위에 프레임을 벌리면서 제거를 렌즈를 하게 되면 아시죠? 여긴 전자기기 부분이기 때문에 바디에 분명히 크랙이 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없는 구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요거를 살짝 돌리면서 렌즈를 제거할 거고요. 렌즈가 제거된 상태예요. 이 렌즈를 이제 넣어 볼 건데 우선 기계에 리딩부터 땁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테를 익혀주는 리딩을 우선 먼저 하고요. 그럼 요게 이제 렌즈를 사이즈를 정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봤던 요 기능성 렌즈 요거에 저희는 이제 인점을 찍습니다. 인점이 뭐냐면 이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지를 보고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가 이제 뽕을 찍어요. 뽕을 찍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가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모든 안경 렌즈들은 이제 기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꼭 가공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앞, 뒷면 모두 방어를 할 수 있는 안경 렌즈 전용의 테이핑을 하고요. 안전하게 초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찍은 이 렌즈를 이제 가공기에 넣을 건데 이미 수치화는 저희가 다 미리 세팅을 해놔서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빨리빨리 할게요. 네, 가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렌즈 가공 들어갈 거고요. 컷. 우선은 이제 렌즈는 가공 반대쪽 돌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안에 컴포트 가공이랍시고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얇은 실리콘 라인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레진이라고 해서 이제 자외선 받으면 좀 이렇게 딱딱해지는 이제 액상인데 요거를 살짝 점점점점 찍어서 쉽게 말해 자동차로 따지면 좀 쇼바라고 하죠. 쇼바처럼 좀 완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실리콘 라인을 여기다 라이너를 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네가 렌즈가 탈착될 때마다 좀 더 푹신하다 보니까 바디에 좀 어떻게 보면 무리를 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공 전에 여기 안에 라이너 작업을 다 해놨고요. 자, 이제 렌즈를 낄 건데 렌즈를 낄 때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헐렁하게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안경 렌즈는 란탈이라고 하는 유리 렌즈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거진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99.9%, 99%는 플라스틱 렌즈가 위주예요. 근데 플라스틱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얘가 자외선을 받거나 사용하다 보면 열 수축이 좀 나요. 렌즈가 조금 쪼그라듭니다. 너무 또 약간 작은 렌즈를 여기다 장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한 두세 달 실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얘가 좀 쪼그라들겠죠. 그때는 렌즈 닦을 때마다 안에서 막 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히 잘 맞게 가공하는 게 조금 메인이고, 렌즈를 집어넣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기기 라인부터 가이드 라인 정하고요. 요 아래에 이제 기기가 없는 라인들을 살짝 돌리면서 딱 집어넣으면 딱 정 사이즈가 됩니다.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 옆에서 이게 번쩍번쩍하죠. 이미 제 핸드폰이랑 얘는 이제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지금 제작이 돼서 나왔고요. 렌즈가 나오면 이 날카로운 부분을 면치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뭉툭하게 정말 얇게 살짝만 쳐내요. 그거를 한번 과정을 하고요. 완성이 된 렌즈를 이제 저희는 반대쪽 왼쪽 렌즈에 껴넣을 거고요. 역시나 왼쪽도 안에 안전하게 이미 라이너 작업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위에 기기가 있는 부분을 먼저 끼워서 가이드라인 정하고 사이즈가 알맞은지 한번 맞춰보고 나서 그러고서 렌즈를 안에다가 이렇게 딱 장입을 하면은 사이즈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다초점 렌즈죠. 다초점 렌즈, 초점이 여러 개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조금 조절 부족이라고 하는 눈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쓰기 좋은 아래쪽에 살짝 돋보기 들어간 안경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발수 테이프 떼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잘 되었고요. 깨끗하게 닦아보고 제가 한번 써보는 걸로. 다만 역시나 이제 얘가 그 물기에 다 이렇게 방어가 되게 나왔다라고 해도요, 이거 세척기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 세척해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냥 깔끔하게 깨끗한 융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자, 보면 지금 이제 레이벤 메타 53 사이즈에다가 정확하게는 카이 자이스에서 나오는 디지털 렌즈를 가공을 잘 해서 넣었고요. 이제 렌즈 보면 이제 디지털 렌즈지만 자이스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라이프 렌즈 등급이에요. 그래서 렌즈 위쪽을 보면 이게 번개 마크가 아니라 방패 모양의 자이스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라이프라고 하는 렌즈의 특이점이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이스 일반 렌즈가 아니라 스마트 라이프 렌즈는 좀 일정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좀 이렇게 상향 시리즈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반 자이스 렌즈를 구매하실 거면 기능성부터는 웬만하면 스마트 라이프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게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근데 렌즈의 등급 자체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스마트 렌즈 라인을 선택해서 자이스 렌즈는 이용하시는 게 비슷한 금액대에서 훨씬 더 이렇겠죠. 근데 이거는 스마트 라이프는 주문이 가능한 매장들이 몇몇 있어요.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 저희 보임안경 안산점도 역시나 스마트 라이프를 이제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일 많이 파는 매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딱 쓰면 메타 레이벤은 뾰로롱 하면서 이제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초점들이 이렇게 짜여 있을 건데 이건 저희가 이따가 제가 다 지울 거고요. 보면 멀리 보는 거 좀 편하고요. 이제 근거리 볼 때는 아래쪽을 볼 건데, 아래쪽은 그쵸, 살짝의 돋보기 라인이 들어간 것처럼 좀 작은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누진사 초점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 주변부를 봤을 때 이제 왜곡이나 어지러움을 잘 못 느껴요. 그냥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렌즈를 쓴 거는
옵션이 하나가 있었죠. 변색 렌즈를 좀 넣었죠. 변색 기능까지 넣어서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는 저처럼 지금 투명하게 쓰다가도 이제 밖에 나가거나 제가 이제 휴먼 날 레저를 하거나 애들을 볼 때 유해 광선을 좀 쏴볼게요. 반대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해 광선을 좀 먹여볼게요. 색깔이 바뀌는 게 아마 보이실 건데 변색 렌즈 기능이 어디 회사가 좋아요? 라고 호야, 뭐 니콘, 짜이스, 뭐 에실로, 뭐 세이코, 토카이 뭐 이렇게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일 빠르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호야 센서티 3가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 디그나 클래식에 들어가 있는 게 센서티 3고요. 얘는 지금 포토퓨전 X라고 하죠. 짜이스에서 나오는 변색 렌즈. 사실 상대적으로 짜이스 포토퓨전 X가 타사보다는 엄청 빠르다고 말은 못해도 그렇다고 또 너무 느리지도 않아요. 실제로 사용하면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메타를 쓰고서 나가면 이렇게 알아서 선글라스로 되다 보니까 굳이 평상시에 안경을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수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 뭐 렌즈를 꼈다 뺐다 하는 것도 제가 장력을 봤을 때 제 스스로 참 잘 만들었군 할 정도로 이제 좀 스마트 글라스에 렌즈를 제작하는 거를 제가 좀 여러 개 좀 해보고 있어서 아마도 내가 스마트 글라스를 갖고 있어. 내가 뭐 레벤 메타든 아니면 진짜 메타든 아니면 뭐 다른 회사의 스마트 글라스를 갖고 있어. 근데 도수 제작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좀 불안해. 이거 다룰 수 있는 매장이 있을까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산에서는 저희 보임안경 안산점이 지금 제일 많이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이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어떤 렌즈가 좋은지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메타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좀 쓰고 있고 쓸 거라 아마 실제 활용률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좀 이제 롱텀 후기도 나중에 좀 남겨보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